재구장 소문의 확산. 다음날 아침, 은행가에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XX은행 강남 본점에서 1200억이 넘는 예금이 한꺼번에 인출될 위기래. 정말? 그게 무슨 일이야? 직원이 고객을 무시했다가 큰일 났대. 에이 설마 그런 이유로. 진짜라니까. 그 고객이 OS 산업 창업주라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박준석 회장님을 우리 은행으로 모셔와. 1200억이면 우리 지점 실적이 단번에 급상승하겠는데? 무조건 모셔와야 해. 어떻게든. 각 은행의 VIP 담당 직원들이 박준석 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최진혁 변호사만이 짧게 답했습니다. 현재 박준석 회장님은 다른 은행과 거래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XX은행에서 인출한 자금의 운용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금융권은 술렁이었습니다. 1200억이 넘는 거액이 시장에 풀리면 혹은 다른 곳에 투자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남 본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행장이 물었습니다. 부행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박준석 고객은 일주일 후 전액 인출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설득은 시도했습니까? 강남 본점 지점장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조건을 더 올려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1200억이 빠져나가면 우리 은행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최고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 회장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존중받고 싶어 하신답니다. 존중? 행장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기에. 부행장이 김민석 대리가 한 말들을 보고했습니다. 행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징계 조치는 내려졌습니다. 정직 3개월입니다. 정직이 아니라 해고를 해야 합니다. 그건 노조 문제도 있고. 노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1200억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행장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박준석 회장님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만나주실지. 만나주시든 안 주시든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이건 우리 은행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10장 행장의 방문. 이틀 후 XX은행의 행장은 박준석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주택이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으며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행장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XX은행 이길동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석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XX은행의 행장 이길동이라고 합니다. 행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시죠. 노인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행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1200억을 가진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노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행장은 앉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노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행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은행의 행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상이라. 노인이 픽 웃었습니다. 다들 보상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그게 아니라. 이 행장님. 노인이 이길동 행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여기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1200억을 지키려고 온 겁니까? 이길동 행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니 제가 답을 알겠네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 행장님.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78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해서 무시당했고 사업가가 되어서는 학벌이 없다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늙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무례함을, 거만함을.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네 은행은 저를 돈으로만 봅니다. 1200억이라는 숫자로만 보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처음 은행에 갔을 때는 아무도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제 통장에 큰 금액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죠. 행장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네 은행과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최종 결정입니다. 회장님, 나가주십시오. 행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제11장 언론의 관심. 며칠 후,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 전문 매체에서 작은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XX은행 1200억대 예금 인출 위기. 고객 응대 논란. 하지만 곧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갑질, 1200억 고객도 겉모습으로 판단. OS산업 창업주 박준석 회장, 한빛은행에서 전액 인출 결정. 서민 코스프레. 대기업 회장의 평범한 일상과 은행의 편견.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완전 사이다. 은행 직원들 맨날 갑질하더니 제대로 당했네. 1200억을 15년간 방치하셨다는 게 더 신기함. 크크크. 진짜 부자들은 다르구나. 옷차림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은행 직원들 반성해라. 돈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얼마나 무시하고 건성으로 대하는지. 근데 1200억 인출하면 은행 망하는 거 아님? 레알 XX은행 주가 떨어지겠는데? 여론은 압도적으로 박준석 노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고객 차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XX은행의 주가는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1200억이 빠져나가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시작이면 다른 고액 예금자들도 불안해서 돈을 뺄 수 있다. 은행의 위기관리팀이 가동되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은행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언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게 어떻습니까? 회의가 계속되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12장 김민석의 참회. 김민석 대리는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은행 업계에서는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기사 봤어. 힘내. 이게 다 내 책임은 아니야. 은행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지. 하지만 그런 위로는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교만함, 편견, 물질 만능주의. 그가 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태도들이었습니다. 명품을 입은 고객에게는 극진히 대하고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건성으로 응대하는 것. 그것이 효율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사과드려야 해. 진심으로. 그는 노인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해서 얻은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김민석 대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급 한가 세트였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동네였습니다. 그에게 강북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런 생각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민석 대리는 박준석 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XX은행 김민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석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민석 대리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석 대리는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든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5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들였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고객에게만 잘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건성으로 대하는 것. 그게 효율적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석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 깨달은 겁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김민석 대리는 들고 있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 네, 회장님.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사과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사과하는 겁니까? 김민석 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질문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 직장이 걱정되어서 온 것도 맞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회장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민석 대리는 다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은행으로 돌아가서 다른 고객들을 대할 때 그 변화를 보여주세요. 모든 고객을 부자든 가난하든 잘 입은 사람이든 평범하게 입은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면서 대하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당신 한 사람의 사과가 아니라 은행 전체의 변화 말입니다. 노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십시오. 노인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석 대리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그럼 은행에서의 인출은? 노인은 김민석 대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